안녕하세요, 자파리 박입니다. 오늘 볼 차량은 기아의 올류 K3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8년부터 출고가 됐고 21년도까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까지 나왔던 더 뉴 K3 차량에 비해서 외형도 많이 바뀌었고 실내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모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전산 보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이와 같은 카매니저라는 딜러 전산 사이트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올류 K3 차량으로 지정을 해놨고 등급은 많아요. 뭐 트렌디부터 시작해서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총 4가지 등급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GT 모델도 있고 오도어 모델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등급으로 보도록 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트렌디랑 럭셔리는 이제 기본 옵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는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등급으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등급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트렌디나 럭셔리 등급의 시세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차량이 이제 2018년도부터 출고가 됐으니까 이제 대략 한 3,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키로수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한 8만 키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키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레스티지 등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 총 35대가 있고요. 금액순으로 지금 정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1600만원에서 1700만원대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맨 위에 있는 흰 색깔 1630만원짜리 키로수는 5만 킬로 정도 주행했네요. 이 차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수원에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겉에 외관 상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상태네요.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상단부터 보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 스마트키랑 내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핸들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는 빠져 있지만 기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보이고 사각지대 경보기랑 차선 이탈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 보시면 양쪽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해당 차량은 2018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19년형으로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정확하게 49,560km 정도 주행을 했네요. 용도 이력은 없는 상태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는 내차 피해가 1회 정도 있고 금액은 38만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뭐 범퍼 하나 정도 교환했겠죠. 그리고 차량 들어온 날짜가 5월 24일 날 들어왔네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1649만원짜리가 있어요. 키로수는 57,000 정도 주행을 했고 색깔이 쥐색이에요. 쥐색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런 색깔을 말합니다. 다크 그레이라고 많이 부르시기는 하는데, 뭐 쥐색이나 다크 그레이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색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에 내부를 보시면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흰 색깔 차량이랑 옵션 차이는 크게 없을 거예요. 방금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성능 기록부를 보도록 할 텐데, 이 차량은 19년도에 출고됐고 20년형으로 나왔네요. 다만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키로수는 정확하게 56,8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면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요. 차량 들어온 날짜는 3월 30일 날 들어왔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뭐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도 이력은 있긴 하지만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4만 킬로짜리가 있고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이 1630만원짜리 흰 색깔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연식은 똑같아요. 18년에 출고됐고 19년형으로 나왔고 같은 색상의 키로수가 10,0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금액 차이는 20만원 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20만원 더 주고 키로수가 10,000km 짧은 차량을 사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갑자기 키로수가 짧은 차가 있어요. 19,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금액은 1,680만원으로 방금 전에 봤던 차량이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 색깔은 검정색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광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쪽에 핸들 보시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해당 차량은 2020년도에 출고가 됐고 21년형으로 나왔어요. 연식은 제일 좋죠. 키로수도 18,000km로 방금 봤던 차량이랑 키로수가 차이가 꽤 나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차는 사고가 있습니다. 앞에는 멀쩡해요. 왼쪽 뒤엔다 쪽 보시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환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이 부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뒷바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금이나 교환을 하게 되면 잘라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뒤엔다 쪽은 사고 이력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키로수도 3만 킬로 정도 더 짧아요. 근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량이고요. 나는 사고 있는 차 아예 안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탈부착은 있네요. 트렁크 뚜껑만 잠깐 뗐다가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이 들어온 날짜가 4월 22일 날 들어왔네요. 이제 한 달 정도 된 차량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때가 좀 탈 수는 있다. 관리를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은 점점 올라가고요. 키로수는 점점 짧아집니다. 3만 킬로대도 있고요. 이제 1,700만원대까지 가면 거의 10,000킬로대 차량들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노블레스 등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방금 봤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시세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차주분들이 써놓으신 거 보면 옵션도 좋아요. 노블레스 풀옵션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차량들이 프레스티지 등급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노블레스 등급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맨 위에 있는 1,499만원짜리는 무사고급이라는 거 보니까 사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이미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겠죠.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모델은 전동 시트가 노블레스에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세요. 안에 스마트 크루즈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른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고 노블레스 등급은 맞는 것 같아요.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키로수는 38,000km 정도 주행을 했네요. 다만 앞쪽에 사고가 있어요. 왼쪽 핸다랑 운전석 앞문짝, 그리고 후드,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오른쪽 휀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인사이드 패널이랑 사이드 멤버까지 해서 W 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차는 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마 좌측 대각선 쪽에서 충격이 있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시면 시운전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수리가 잘 된 차량들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는 이 올류K3 차량을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고 싶은데 금액이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하시면, 약간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대안책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64,000km 정도 주행한 다크그레이 색상의 1,650만원짜리 차량이 있어요. 키로수도 적당하고 금액도 나쁘지 않고 색깔도 무난한 다크그레이 색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을 내놔서 그런가 겉에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안에 내부 보시면 우선 문 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 차는 완전 풀옵션까지는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는 빠져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옵션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다 있으니까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가 있네요. 왼쪽 휀다랑 양쪽 뒤 휀다랑 뒤에 트렁크 리드까지 해서 총 4군데가 교환이랑 판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700만원대 차량들이 나오고 키로수는 뭐 2만 키로, 3만 키로, 4만 키로 네, 요 정도 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의 차이가 없는 게 옵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보통 이 전 K3 모델들은 노블레스급에는 전동 시트가 무조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나온 올류 K3 차량은 전동 시트가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는다.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옵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류 K3 차량 시세를 봤어요. 아직 출고된 지 뭐 그래도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 금액이 뭐 이렇게 많이 확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는 부분이고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던가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운행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량일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때 나온 올류 K3는 디젤 모델이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휘발유랑 경유랑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차량 시세도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